안녕하십니까, 따따봉 부동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투자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산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그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정말 자산입니까? 아니면 세금 내는 기계입니까? 2026년 4월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규제는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연장 불허, 더불어 보유세 변화. 이건 정부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다만 금리 상승 여력을 이겨낼 수 있으며 대출 연장 불허로 인해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현재 정부 규제나 현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오름세로 전환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아파트 투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 그리고 고수들이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는 진짜 시장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시죠.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의 퇴로와 숨구멍을 동시에 막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의 종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이건 투자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내 돈 100%로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가요? 대출 연장이 안 되면 결국 보유한 아파트 급매로 던져야 하고, 즉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익률 제로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이제 시세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떼고 나면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제 아파트는 거주 수단이지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막히니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그럼 상가나 오피스텔 사서 월세나 받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상가의 몰락, 이커머스 시대입니다. 오프라인 점포는 계속 사라지는데 공실률은 치솟고 있죠. 관리비만 내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가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의 늪. 오피스텔은 결국 건물입니다. 짓는 순간부터 낡기 시작하죠. 감가상각을 이길 만큼 토지 가격이 오를 만한 입지가 아니라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배신, 공급 과잉의 전형이죠. 수도권 외곽 지사는 유령 도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완제품입니다. 이미 가치가 반영된 상품이라 상승폭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럼 정부 규제와 현황 속에 많은 분들은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갖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강동 헤리티지 자이 2가구 줍줍에 10만 가구 이상이 몰렸습니다. 4년 전 분양가에 현재 시세를 보면 약 10억의 시세 차익을 하지만 보유세 정책의 각종 취등록세와 이자, 재반 비용까지 합치면 투자 대비 2배 정도의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많은 자산가 투자자분들께서는 완제품, 즉 실물 투자보단 원재료에 관심을 더 갖고 있으며 아파트, 상가, 빌딩보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인 토지에 더 관심을 갖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토지는 모든 부동산의 원재료임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럼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의 특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변의 법칙. 건물은 낡아도 땅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개발이 될수록 땅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두 번째, 시도성 및 부중성. 아파트는 찍어낼 수 있지만 핵심 입지의 땅은 실물 부동산처럼 사람이 찍어낼 수도 늘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토지는 단순히 어딘가에 있는 땅이 아니라 교통 호재와 대기업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토지라면 활용 가치에 따라 수십 배의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10년 전 투자 강풍이 불었던 평택을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평택 고덕면 일대는 그저 평범한 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실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시대 차익을 거두신 분도,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평당 50에서 100만 원 하던 토지가 지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주변 인프라 및 이동 수단이 증가하고 대기업 및 협력 업체가 들어오고 인구 유입이 되면서 평택 지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금 투자자들이 밤잠 설쳐가며 달려가는 곳, 바로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근입니다. 앞서 평택 개발 사례와 똑같이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동 수단이 증가하고 도로가 생기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 및 상권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땅값은 1단, 2단, 3단 퀀텀 점프를 합니다. 아파트 수익률 10%에서 20% 따질 때
토지는 배수로 뜁니다. 이게 토지 투자의 장점, 즉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시죠. 토지는 오래 걸린다는 오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벌고 나오는 투자자는 바로 토지를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아무 땅이나 사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통의 확장. GTX 역세권, 고속도로 IC 인근, 신설, 지하철역 등 사람 이동의 흐름이 이동에서 집중으로 바뀌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기업의 동선. 삼성, SK, 현대차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이 어디에 공장을 짓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용도 변경의 가능성. 지금은 논밭이어도 향후 주거지나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선점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동수단의 증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토지 투자는 간단합니다. 시골이었던 토지가 도시로 바뀌며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곳을 찾는 게임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곳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원칙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력이 모이는 곳인가? 특히나 대기업이 자리를 잡고 투자를 진행하는 곳은 연봉이 높은, 즉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력이 좋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곳이냐? 활용 가치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세 번째, 일자리와 사람을 유입시키고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수단인 교통계획이 확정되어 있는가? 모든 부동산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유입,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그릇에서 토지라는 더 큰 그릇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이 아파트 규제에 한숨 쉴 때 여러분은 지도를 펼치고 대기업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더 자세한 지역별 분석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셔서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따따봉 부동산이었습니다.